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3일 차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끝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회피하면 수사 결과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25일에 임시회를 끝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26일은 토요일이고 27일 일요일이고 그러면 28일쯤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은 비회기니까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시작을 하니까 나흘간의 말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28일 영장 청구하면 그러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잡아야 되고 어쩌고 하다 보면 31일 내에 안 끝날 거려? 이미 늦은 거죠. 정말 진정성 있게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일찍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면 검찰도 조치를 빨리빨리 취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뒤로 밀어놓고 이제 와서 명분상으로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박광원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다. 이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의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옹호를 했고요. 비회기의 영장 청구하라고 요구했더니 정부 여당이 쇼핑하듯이 영장 청구를 요구한다며 비난하는데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도 조사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는 것은 있어 왔던 일이다.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서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꽃놀이패가 문제가 되는 건데 꽃놀이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범죄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게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꽃놀이패가 화투판에서만 통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자들은 꽃놀이패라는 식의 단어를 써가면서 기사를 많이 씁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패를 들고 있는데 또는 바둑에서 이건 정말 어디다 놔도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꽃놀이패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투에서는 어떤 걸 내도 자기가 들고 있는 어떤 걸 내도 자기한테 유리할 때 이걸 꽃놀이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꽃놀이패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하면 청구하는 대로 좋고 왜냐하면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회기 중에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죠. 표결을 했을 때 뭐 가결이 되면 아까 자기가 얘기했듯이 가결이 되면 뭐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으니까 그렇고 뭐 부결이 되면 또 방탄이다 뭐 이렇게 공격하니까 좋고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꽃놀이패가 아니냐면 자 우선 검찰은 당초에 이 문제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 검찰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잠시 생각해 보시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원래대로라면 7월 25일에 본인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증거동의를 법정에서 하면 그랬으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그 이후에 아마 8월 초쯤에 영장 청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비회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5일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비회기 중 영장 청구하라 소리 안 하더니 8월 16일부터 다시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회기를 조금 줄일 테니까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기회주의적
요구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이고, 오히려 검찰은 이런 식의 이제 민주당이라고 검찰은 이제 의심하고 있는 대목인데, 왜 그러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연관된 지금 재판 지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야죠. 근데 민주당에다가 적어서 냈습니다. 그 탄원서를 낸 그 즈음에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직이라는 이우일 경기도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 사람은 지금 이화영을 직무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 시점에 만났을까요? 그 어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돌출 행동이 있었던 것을 보면, 부지사 부인의 돌출 행동이 있었던 것을 보면 결국 그 작전을 짰다고 의심해 보기에 충분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유가 없었다면 벌써 이 문제는 정리가 되고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도 8월 1일부터 15일 그 비회기 동안에 다 끝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바로 박찬대 최고위원의 개입,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개입, 그 다음에 부인이 이리저리 변호인 해임하고 어쩌고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웠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검찰은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갖가지 고심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비회기의 대부분을 다 지내고 이제 8월 회기 며칠 안 남겨놓고 지금 와서 이제 자, 임시국회를 우리가 줄일 테니까 그동안에 해라, 이제는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얄팍한 수냐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자꾸 꽃놀이패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자기가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자, 저는 불체포 특권을,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이미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약속을 제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분열상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자,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과반이 넘었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분열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호소를,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 호소를 충실히 반영한 투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꽃놀이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는 불체포 특권 내가 포기한다니까 진짜 포기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뒤로 여러 의원들한테 부결시켜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꽃놀이패가 아니라는 거죠. 검찰은 구속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하면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볼 겁니다.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검찰로서는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여권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방탄 정당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이중 플레이를 했다.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소재입니까? 이중 플레이. 겉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뒤로는 불체포 특권 부결 공작을 했다. 그렇게 몰아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의 그 걱정대로, 만약 그런 걱정이 되면 자기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들한테 호소하면 됩니다. 아무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부결표 던지겠습니까? 그렇게 정략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167명인가 168명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가결표 던지면, 아니 그 중에 150표만 가결표 던지면 그냥 통과됩니다. 그럼 본인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면 되죠. 그러면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서 이재명 대표의 호소를 들었구나. 무슨 분열입니까?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고 뭐 부결 가결을 놓고 친명과 비명이 막 싸우고 이런 것만 노출된다 이런 뜻인데 그거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잠재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걸 안 해놓고 왜 자꾸 검찰 쪽을 손가락질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뜻이 있으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도 이 문제를 어떤 카드를 빼내도 검찰한테 유리한 거 아니다. 검찰한테 제일 유리한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방탄을 해주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정치적으로 또 국민의힘도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애매한 상태로 그냥 가결이 된다든가 뭐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애매한 상태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니면 정말 청천벽력같이 기각이 된다든가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든가 지금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인지. 김명수 대법원 체제 9월 24일 날 끝나는데 마지막 또 어떤 수를 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에서 뭐 일반의 예측을 빗나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 청구하는 시점을 놓고 또 소환 지금 조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음 주 중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면 뭐 28, 29, 30, 31일 물론 9월 1일도 있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날짜를 정하겠죠? 그러면 본인이 자꾸 비얘기를 강조했으니까 그럼 28일 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비얘기 중에 나가고 28일 날 나가서 조사받고 나서 자 빨리 영장 청구해라 청구하려면. 그런데 보나마나 아마 그렇게 안 할 거래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자꾸 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측이 여러 가지 수를 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길게 보면 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그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이 관련한 그 피의자들한테 감시 변호사 붙였다. 이런 의혹은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인정했고 김문기 전 처장도 이걸 의심했었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는 뭐 현근택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붙여서 지금 그 수사받고 있는 내용은 그 피의자 신문조서 뭐 그거를 입수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죠. 거기다가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화영 측 회유 의혹이 있고 이런 거고 짧게 보면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게 뭐 6월 중순 7월 초 그때인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온갖 종류의 방해 공작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시기가 계속 늦춰졌던 거죠. 지금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재명 대표 측에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 검찰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런 점에서는 지금 검찰이 꽃놀이패가 아니고 검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의 여러 가지 그 방해 공작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